말고의 블러동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BCPF 1인 방송 제작 교육 영상이고요. 오늘은 지금 이제 덕수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덕수궁 현장의 정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대한문. 여기가 덕수궁이죠. 덕수궁은 조선시대 영상을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 조선시대 우리 마지막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고, 근데 그 정면을 돌아서면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이 호텔과 그 다음에 그 광화문에 있는 유명한 건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죠. 아이서울유 이런 상징적인 모습도 있고. 누가 들어오셨네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최진수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러동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덕수궁 앞에 나와 있고요. 21세기 덕수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21세기 덕수궁은 사실 이 안쪽보다 이 밖이 더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지금 보고 있지만 사실 여기는 제가 본 덕수궁 21세기는 이런 시위의 현장, 지금은 좀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만 있지만 사실 이곳은 제가 보는 곳은 각종 시민단체의 사람분들이 여기서 시위를 많이 하셨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차와 차들과 건물과, 그래서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지죠. 그리고 저기 종로의 대표적인, 그래서 서울을 상징하는 영상들도 많이 있고, 지금은 불도 났고요. 이런 곳입니다. 사실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덕수궁은 사실 그렇게 이 속에 있는 모습들이 궁금한 곳은 아니었어요, 사실. 최진수님 들어오셨는데, 최진수님은 또 한 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또 인사드릴게요. 김봉욱님이 들어오셨네요. 예. 최진수님은 덕수궁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덕수궁 안과 밖 중에 어디가 더 생각이 많이 나시고, 뭐 이렇게 시사 뉴스나 뭐 이런 거 어디가 더 많았을까요? 김봉욱님이 생각하시는 덕수궁은 조선시대의 모습, 아니면 21세기 덕수궁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자, 여기 지금 덕수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덕수궁을 뭐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뭐 그림 그리기 대회, 아니면은 뭐 글짓기 대회, 백일장 뭐 하면서 여기를 좀 그래도 주기적으로 교육기관을 통해서 다녀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글도 쓰고 막 했지만, 사실 저는 그 덕수궁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감흥이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경복궁이나 창덕궁처럼 솔직히 화려하지 않잖아요. 여기가 원래 궁이 아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선조가 피난왔다가 개인 주택에서 피난왔다가 여기가 궁이 되고, 그 다음에 잠시 또 그 고종이 와서 여기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곳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한일합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선시대의 마지막을 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최진수님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런. 진짜요? 그러면은 경복궁이나 창덕궁은 가보셨어요? 덕수궁 돌담길 안 가셨어요? 덕수궁 돌담길? 진짜요? 오. 그러면은 김봉옥님은 저기 덕수궁 와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를 교육기관에서 뭐 글짓기 대회 뭐 이런 것 때문에 오긴 했지만 그렇게 감흥이 없었어요. 그나마 여기보다는 덕수궁 돌담길이 더 유명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제가 드라마 좋아하다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덕수궁, 여기가 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나마 조금 들으면 여기는 고종이 살았던 곳, 그래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뭐 선포하고 막 이랬던 곳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시청이에요. 시청 앞이고, 아까 봤듯이 유명한 건물들. 그래서 이 안보다는 사실 저 밖에 또 한 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분이신가? 자, 사실 이 고궁 밖에 있는 건물들 보이죠? 건물들. 이 건물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최준수님 경복궁만 2번 가보셨어요? 경복궁도 좋죠. 김세양님 들어오셨네요. 덕수궁 돌담길. 예,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덕수궁 돌담길을 좀 가보려고 했더니만, 이 안에서 못 간대요. 그래서 제가 덕수궁 돌담길.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덕수궁 하면 바로 덕수궁 돌담길이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덕수궁 돌담길을 조금 걸어보려고 합니다. 광화문 연가. 그니까. 자, 이게 바로 덕수궁이에요. 자, 여기 덕수궁에 이 돌담길이 왜 유명할까? 그 덕수궁 하면은 우리가 아는 거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거랑 덕수궁 돌담길을 연희끼리 걸으면은 헤어진다. 뭐 이런 말이 제일 유명하죠. 그런데 그리고 사실 그래서 21세기에는 드라마 장소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김소양님 남이섬이세요? 김소양님? 진짜? 어디서 뭐 하세요? 자, 제가 일단 덕수궁의 담벼락, 원래 이제 드라마에 나왔던 담벼락은 아니고 와시쇼 아산에 벌써 돌아오셨구나. 비는 괜찮아요? 김봉욱님 학교 다닐 때 데이트 장소 좋으셨구나. 여기서 데이트 그러면은 성공하셨나요? 아산은 비 옵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오늘 소나기 온다 그랬는데 소나기도 안 오고요. 계속 후덥지근한 날씨입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아까 보셨듯이 여기가 지금 덕수궁 돌담길 하면 사실은 여기 바깥에 아까 봤다는 그 건물들 사이에 있는 덕수궁 돌담길이 유명하죠. 근데 현실상 지금 나가면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 여기를 얘기를 할게요. 또 한 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또 인사드릴게요. 덕수궁 돌담길을 최근에 드라마로 만나는 게 제일 많았는데, 드라마 하면 생각나는 덕수궁 돌담길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거 도깨비의 공유가 동요하고 그 귀신 있잖아요. 저승사자가 만났던 곳. 거기가 이제 덕수궁 돌담길. 그리고 최근에는 그거 있었죠. 잘은 모르지만 가족입니다. 아무튼 거기도 돌담길 거기서 찍었고,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에 이 돌담길이 유난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더킹 찍을 때는 아예 덕수궁 대한제국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척조전에 있는 내부나 이런 것들을 고증해서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덕수궁 하면은 돌담길이 유명하고, 김봉옥님 계시니까 그거 좀 여쭤볼게요. 덕수궁 돌담길이 왜 연인이 걸으면 헤어지나요? 저는 싱글이라서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 덕수궁 돌담길이 유명하고, 사실은 돌담길 밖에 있는 현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인 시위하고, 저는 그 21세기의 덕수궁을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직장이 있어가지고 덕수궁을 돌아다니긴 했는데, 여기가 도공이 너무 많아. 촌놈이라 성공은 노랍니다. 뭔 뜻이죠? 조금만 좀 이해가 쉽게 얘기해 주시면 더 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직장으로 왔다 갔다 하고 걸어 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안이 안 중요해. 여기가 너무 이쁘다고는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 너무 걸어 다니기 힘들어. 그래서 저는 못 다니겠어요. 힘들어서. 걸어 다니기 바쁘고, 그래서 고궁이 있고, 고궁에서 고종이 살았네, 누가 살았네라고 얘기하지만 모르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밖에, 그리고 대한문에서도 아까처럼 이렇게 시간 되면 타임해갖고 바꾸는 이런 거. 그것도 제가 방송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덕수궁에도 야간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 야간에 들어갔을 때 뭐 그런 거 그리고 여기에서 뭐 덕수궁에서 그거 했어. 미스터 선샤인 뭐 그 의상전. 그러면은 그런 거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저기 그 정보하려고 했던 저한테 있어서는 먹고 사는 정보가 중요했던 곳이었고 그래서 길고 걸어 다니기에 복잡하고 이랬던 곳으로 느껴지고 사실은 고궁 내보다는 밖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밖이 더 가까웠던 곳이에요. 이 밖이 그리고 이 밖에서 제가 제일 많이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보면은 보이는 그런 1인 시위 하시는 분. 예전에는 여기 1인 시위가 아니라요. 여러 모습들이 이렇게 그 시민단체들마다 와갖고 여기다가 사진 걸어놓고 여기도 보면은 그분들 계시고 또 요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지금 1인 시위를 했지만 예전에는 여러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여기에 전경차들이 가득했고 이 돌담길 옆으로 전경차들이 가득했고 시위의 현장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어느 순간에 여기 1인 시위와 그 다음에 옛것에 대한 고증 막 이런 것들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김봉욱님 이문세 형이 잘 알 거예요. 광화문 연가 그렇죠. 우리가 김봉욱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자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자 눈으로라도 덕수궁을 즐기세요. 자 여기가 덕수궁 정문입니다. 대한문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매표소와 여기가 덕수궁까지고 그 옆에 사실은 이런 현대적인 건물 그리고 요거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거는 이런 건물이죠. 요거는 이 옆에 있는 이 호텔은 방실가가 가지고 있는 호텔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고 또 여기에 여기 어디 있지? 아이서울유 이 도심 여기가 훨씬 더 지금은 유명하고 땅값도 훨씬 높죠. 그런데 이문세가 그쵸? 이문세가 여기에 대해서 광화문 연가를 부르기 시작했죠. 덕수궁 돌담길에. 그래서 유명해진 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더 현실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네, 다시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아까 드라마에서 보는 덕수궁, 그 다음에 김봉홍님이 얘기하셨던 광화문 연가의 덕수궁. 네. 그 뒤로도 현실적인 모습, 21세기의 네? 뭐예요? 저 개인 촬영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아까 갖고 있고요. 여기 앞에서만 잠깐 찍었습니다. 그럼 왔다 갔다 얘기를 하시죠. 얘기를 하고. 아까 한 분한테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씀 안 드렸다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덕수궁 안의 모습이 별로 궁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의무적으로 왔던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드라마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미스터 선샤인, 그 다음에 대한제국 얘기하면서는 미스터 선샤인, 더킹, 영원한 군주, 대한제국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덕수궁 같은 곳이 조금 유명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21세기의 덕수궁은 그만큼 이제 옛날을 고증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봉욱님 또 덕수궁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여기를 한번 와보시지는 못하셨고, 옛날에 오셨다 그랬죠? 어떻게 그분하고는 어떻게 잘 되셨나요? 아니면 헤어지셨나요? 덕수궁 돌담길의 결과는? 나오면 알려주세요. 자, 저한테 있고, 사실 저 여기 근처 뒤에 있는 신문사 한 곳이 있잖아요. 그것도 방실가가 하는, 거기에도 잠깐 몸을 담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방송국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돌담길 끝길이어가지고 정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내부의 현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녔던 곳도 있고요.
그래도 덕수궁 하면 좀 생각나는 곳. 제가 아까 얘기했던 덕수궁 하면, 그걸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돌담길 보여드렸었잖아요. 돌담길 중에서 옛날에는 여기가 그래도 드라마 협찬으로 많이 됐는데, 드라마 협찬이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냐? 그 옛날에 김은숙 작가가 썼던 프라하의 연인 생각나세요? 전도연 나왔던? 그 전도연 나왔던 프라하의 연인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런 돌담길에다가 뭐 I love you, 뭐 이힐리베디베 이렇게 각 나라 말로 사랑한다는 라는 말을 막 쓴 게 있었어요. 누구시죠? 김봉옥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돌담길에다가 I love you 뭐 막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촬영하고 테이블 뜯으면서 돌담길에 다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 문화재를 훼손했다. 그래갖고 SBS에서 그거를 보고 나는 그거를 책임지겠다. 사과문도 나오고, 그 이후로는 이런 돌담길에 직접적으로 뭘 쓴다거나 하는 것들이 되지를 않았어요. 협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더 깐깐해졌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더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드라마 한 편 때문에 문화재가 훼손됐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를 와가지고 21세기의 덕수궁은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관심이 좀 덜하죠. 저한테도 이제 죽은 곳이었으니까. 저 밖은 돈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훨씬 더 뜨거웠고, 이 안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죠. 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가고 싶은 곳, 여기서 오늘 와봤던,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부의 모습들을 보면서는, 사실은 여기가 또 한 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가 마지막에 덕혜옹주나 이방자 여사 영친왕의 와이프, 일본인이었죠. 영친왕의 와이프. 네. 그분이 여기서 사셨어요.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때에 덕혜옹주가 일본에서 정신병에 걸렸다가 여기로 오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여기에서 실제로 생활하시는 분도 없으면서 사실은 죽은 궁궐이 된 거죠. 살아있는 조선의 명운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조선의 뭐 숨결 이렇게든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또 조선의 후예가, 조선의 왕족이 계속 살고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여기 와서 그래도 이제 찾아본 것 중에는 고종이 어떤 왕이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은 유약한 왕이잖아요. 무능한 왕,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 김봉옥님이 아는 고종은 어떤 분이신가요? 고종. 정순원철 고종. 오늘 21세기에 찾아와서 20세기에 고종의 모습을 다시 느끼면서 지금부터 생각해 본 거는, 고종은 그만큼 기구한 삶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지금 한 곳에 왔는데, 여기 어디냐면, 자, 여기는 정관헌입니다. 정관헌.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여기가 고종이 대회 사람들 왔을 때 같이 차를 마시고 접견실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여기서 음악도 듣고 고종이 좋아하던 커피도 마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물만 딸랑 남아 있어서 사실 이렇게 감흥이 없기는 한데,
고종이 그래도 여기서 뭐 음악을 즐기고 커피를 마셨다고 하니까 그 어떤 왕이었을까? 그래도 낭만이 좀 있었던 고종이었던 것 같아요. 또 고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종은 유약한 왕이고 무능한 왕이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좀 이 뒤에 모습이 좀 보이시려나? 예, 지금 보이죠? 예. 아, 이렇게 앉아야 되나? 아이고. 네. 또 들어오셨네요. 또 누가 들어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아이, 자.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닌데. 자. 여기가 그 정관원에서 고종이 차를 마셨던 그 곳이라고 하는데요. 고종의 생애에 대해서 그래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고종하면, 뭐 대한제국을 선포한 대한조선시대 마지막 뭐 황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이었고 그다음에 고종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고종의 와이프가 민비 명성황후였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와이프가 또 일본 깡패들한테 살해당했죠. 자기 와이프가 살해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미국, 일본,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와서 내 나라를 자꾸 뺏어가려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잠시 도망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제한제국을 좀 선포를 하고 황제로 등극은 했지만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보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순종한테 왕위를 황위를 또 물려줘야 되고 기구한 운명을 살았어요. 그 사람처럼 그렇게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을까? 황족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진짜 무능한 왕이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은 정말 백성을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하면서, 생각이 들고, 내가 만약에 황제였다면 적어도 그때로 이제 빙의해서 막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평생을 살면서 아버지 눈치 보고, 와이프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명색이 이 나라 왕인데, 미국, 일본, 러시아, 이런 사람들 그 눈치 보고, 결국 내가 눈치만 보다 끝내야 될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그래도 백성들을 좀 생각하는 왕이었으면 하는 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왜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에 보면,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 자주 독립 선언을 하는 헤이그의 특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만주에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군자금, 그래서 고종의 비자금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조선의 왕이었음을 좀 인정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자주 독립에 대한 꿈이 있었던, 하지만 이제 그 상황이 기관 운명을 살았지만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이 높았던 왕으로 기록돼야 되는데,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한 분도 들어오셨는데 누구신가요? 일본이 고종이 무능해야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게 되니까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고종을 좀 무능한 왕으로 격화시킨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무능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불운했던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고, 최진수님, 아픈 역사의 흔적이, 고종에 대한 연민도 많이 들었고요. 또 한 분 들어오셨는데 누구실까요? 고종에 대한 연민이 되게 많이 들었던 곳이고, 고종에 대한 그 흔적은 좀 다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생각해보면 너무 고종의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우리가 좀 많이 찾아보지 못하고 겉에 있는 모습만 보지 않았을까 생각 들었어요. 만약에 최진수님도 내가 왕인데 내 와이프를 일본 깡패가 와서 죽였다,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지금 그 고종이 시점에서 바라보는 모습들은 하나도 없어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고, 그 고종이 60살에 덕혜옹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혜옹주가 너무 이뻐가지고 계속 옆에서 끼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 고종이 69살인가 이제 독살을 당해요. 독살을 당하면서 그 다음에는 덕혜옹주가 일본으로 이제 유학이지만 강제로 끌려갔다가 결국은 정신병원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1960년대인가요? 다시 여기 덕수궁에 와서 생을 마감을 했다고 해요. 그때 보면은 그 기구한 삶, 고종이 바랬던 대한제국의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거에 대해서 좀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좀 그 고종을 드라마에서 다시 설정을 한다면 그렇게 기구한 무능한 왕보다는 불운했던 왕, 그 고종이 생각했던 그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 이런 거에다 좀 포커스를 맞춘 그런 드라마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또 여기 지금은 여기서 제가 아까 잠깐만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고종이 그렇네요. 고종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예. 사실 저도 고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여기 와보면서 그런 고종에 대한 관심, 고종이 참 기구한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도 고종이 아버지는 태국 정책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고종은 그 해외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외교에 대한 그런 관심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러시아 양식으로 지은 정관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차도 마시고 음악도 즐기고, 그래서 뭐 그 외국의 그 신사들이 오면 여기서 접견도 하고 그랬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은 되게 조용하고 죽은 모습으로 있는데 여기를 조금 옛날처럼 다시 좀 복원을 하면 옛날의 모습을 좀 현실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석조전만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를 조금 더 좀 살려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최준수님은 비가 왔었죠. 경복궁으로 가셨죠. 그때랑 그래도 지금은 비는 안 와요. 경복궁은 그래도 웅장하잖아요. 여기는 원래 여기가 궁이 아니라 저택이었죠. 개인 저택이었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제 궁궐이 된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별로 화려한 맛이 없어요. 우리 쉽게 말해서 뭐 소박하다, 정다머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웅장한 맛이 없는 거죠. 웅장한 맛이. 사실 까놓고 보면 그런 거죠. 네? 그 대신에 그래도 뭐 요새는 드라마의 협찬 장소 아니면은 고종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더킹 영원한 군주나 아니면은 미스터 선샤인 아니면은 뭐 덕수궁 돌담길, 광화문 연가 이런 걸로 여기를 조금 와보기는 하죠. 그래서 21세기의 덕수궁은 이 안보다 저 밖의 건물들이 훨씬 더 유명한 그런 곳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도깨비, 이 돌담길에 이제 도깨비가 촬영됐던 곳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도 해외에서 사람들 오면 거기서 사진 촬영 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분도 들어오셨는데 누구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여기가 아까 제가 봤던 정관원의 옆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덕수궁의 유일한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모르면 고생해요. 여기 중요한 곳입니다. 덕수궁. 예. 잠깐만. 저렇게 보이죠? 자, 여기가 땅값도 되게 높고요. 대표적인 서울의
광화문이고 전통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밖이 21세기는 여기가 훨씬 더 시끄럽고 지금에는 이 궁궐은 안타깝게도 죽어있는 곳이 아닌가. 서울의 중심에 있고 노른자 땅에 있지만 죽어있는 곳이고 전통만 고집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처럼 여기에서 왕족들이 좀 살고 있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살아있는 생기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화장실 찾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그 궁궐이긴 하고 가장 작은 곳이기는 하지만 건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석조전도 있고 한데 여기서 찾으려면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이 화장실. 화장실이 어디 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정관원 그 고종이 차를 마시던 곳. 그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시고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혜준 스님, 저기 경복궁은 화장실이 있나요? 새로운 해석입니다. 예, 저기 그 경복궁에 박물관이 있잖아요. 자, 화장실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그 경복궁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에 가면은 경복궁에 이게 지도가 나와 있어요.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궁에서 없는 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궁 지도에서 측간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옛날 조선시대 이런 현대에 있는 화장실 말고 옛날 측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그 수수께끼 갖고 재미가 있거든요. 나중에 또 한번 그 경복궁이나 이런 데를 가시면 그 조선시대에 그 화장실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저기 지도가 나와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게도 그런 수수께끼를 찾기 힘들고 대신에 여기는 아까처럼 이렇게 아까 봤던 이 정관원은 러시아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가면 석조전이 있어요. 석조전은 영국식 건물이고 주혜드님이 시청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혜도님. 여기는 덕수궁이고요. 덕수궁 21세기 덕수궁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석조전이 그래서 그 왕궁 중에서는 궁궐 중에서는 해외 양식이 들어있는 곳은 이 덕수궁이 유일해요. 그래서 러시아 건물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 정관원은 러시아 양식으로 지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흥복전역, 예. 그 다음에 그 저쪽으로 가면 여기 석조전이 있는데 석조전은 고종이 살았던 침실에 있는 곳. 그쪽은 영국식으로 지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영국식 양식으로. 네. 자, 흥복전역. 주혜도님 같은 경우는 덕수궁 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아는 덕수궁, 아까 얘기했던 광화문 연가, 그 다음에 도깨비. 뭐 계속 이런 얘기만 해갖고, 그 안에 누구 살고 이런 것보다는, 드라마 협찬 장소, 그 다음에 노래 주제곡, 대중가요에 나왔던 덕수궁 돌잔기, 연애 장소, 이런 데로만 지금 알고 있죠. 조금 더 그 왕궁에 대한 뭐 이런 내용이 좀 더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살리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그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생각도 해봅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여기 보이시죠? 요게 석조전이에요. 석조전. 고종이 살았던 데. 여기로 좀 이제 좀 가볼게요. 여기 석조전. 또 한 번 들어오셨네요. 누구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인사드릴게요. 자, 여기 어떻게 가야 되지? 가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산책길인데요. 제가 석조전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여기도 꽤
여기가 좀 이국적인 양식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여기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숙조전이에요. 숙조전. 조금만 빠르게 이동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여행 가고 그럴 때는 이런 거 하고 싶더라. 웬만해도 지금 뭐. 그래, 안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기 막 이렇게 공사 중이기도 하고요. 그 후문으로 가면 도깨비 촬영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석조전 뒷모습이고요. 이런 궁궐 속에 이국적인 건물이 나와 있는 곳은 덕수궁밖에 없어요. 다들 이제 그 전통적인 양식의 궁궐들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정관원이나 이런 그 석조전이나 이게 그 고종이 외교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사실 그래서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장하고 싶었죠. 그게 이제 고종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외교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국적인 양식의 건물들도 만들어줄 수 있었죠. 자, 근데 사실 밖은 21세기에는 이 밖이 석조전보다는 이 밖이 훨씬 더 유명하죠. 유명하죠. 자, 여기서 또 부익님을 만났습니다. 부익님을 만났습니다. 예. 잠깐만 좀 어지러웠을 텐데, 제가 이제 석조전 정문을, 여기가 이제 밖의 외경이고요. 여기가 석조전의 모습입니다. 이국적인 모습의 석조전. 이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는 고종의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런 데에서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제가 본 그 21세기 덕수궁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만나서 21세기 덕수궁 어떤 모습인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푸잉님이 나와 계십니다. 큰일 났어요. 인사해주세요. 선생님, 푸잉님. 잠깐만요. 아, 됐어요. 푸잉. 이게 배터리가 다 돼갖고. 안녕하세요. 차이나인 코리아 푸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푸잉님이 보신 네. 21세기의 덕수궁은 네. 어떤 모습인가요? 아, 21세기. 최 교수님 글로 가셨네. 여기 네. 계시다가. 마시를 돌고 있다 그러시네요. 아, 그러셨구나. 5시 9분이라 그래. 우리 몇 시까지 모기로 했어요? 5시 반까지 보고 계시기로 했네요. 아, 그래요? 슬슬 이제 가야 되겠네요. 아, 네. 아, 자, 잠깐만요. 네. 댓글 좀 남겨봅시다. 39분 이제 가야 되겠네요. 자, 가면서 얘기할까요? 네네네네. 자, 그러면, 예, 네. 예. 그, 푸이님이 네. 보신 네. 21세기 덕수궁. 네. 오늘 이제 그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네. 그 어떤 모습인가요? 21세기 덕수궁. 21세기 덕수궁은 사실 제가 태어나서 덕수궁 여기 처음 왔거든요. 네. 아, 이걸 보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치, 왜 아, 자꾸 자기 죄송해요. 거만 아, 봐. 죄송해요. 아, 여기 카메라가 어디 있나요, 선생님? 여기. 아, 네. 아, 중간에 있네요.
아니, 네. 예, 중간에. 21세기 덕수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경복궁을 가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 조금 초라한 것 같아요. 초라하지. 네, 조금 초라하고 조금 작고 네. 왜소하고 여기 왕이 살았다고 네.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여기 원래 여기가 네. 궁궐이 아니라 네. 그 누구 그 대감마님의 저택이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택이었는데 네. 그걸 선조가 피난 갔다가 오면서 궁궐이 없으니까 네. 여기서 잠시 눌렀지. 아. 눌러 앉으니까 또 집단에 거기다 궁궐이다 이렇게 이름 짓고 경운궁이라고 하고. 아, 그렇게 있었던 거지. 그렇고 역시 선생님 똑똑해. 근데 사실 네. 21세기에 누가 덕수궁이 궁금합니까?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네. 서울에 있는 궁을 응. 한 번씩 돌아보면서 오.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는 아. 것도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 이제 우리 방에 들어왔던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네. 21세기의 덕수궁으로 네. 아는 게 뭐가 있냐 네. 물었더니 네. 이제 드라마 협찬지 그다음에 응. 광화문 연가 아, 대중가요에 나오는 광화문 연가랑 네. 덕수궁 돌담기 저는 연애 장소. 덕수궁 돌담길밖에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면 덕수궁 돌담길이 어머, 제 예. 학교 다닐 때 예. 항상 덕수궁 돌담길에서 데이트한다고 많이 나왔잖아요. 날씨 좋고 비 오고 눈 올 때. 그리고 이문세의 덕수궁 돌담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생각나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현대인들이 아는 돌담기 덕수궁은 네. 그렇게 대중가요나 드라마에 나와 있는 네. 그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맞아요. 여기 와봤을 때 이제 그래서 고종에 대한 흔적이나 이런 거 좀 찾아보면서 없어요. 좀 네. 안타깝다고는 하지만 1960년대까지는 덕혜공주가 살았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 생명줄이 이어졌지만 네. 지금은 죽은 궁궐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청이 색깔도 없고 저기 건물도 사실 네. 이게 좋다 그러잖아요. 습조전이. 근데 네. 지금은 보니까 조금 색이 조금 많이 바랬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요거는 색깔도 칠해두지도 않고 네. 이게 이제 백성을 안고 산다. 이렇게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했다 그러네요. 아, 이렇게 화려하게 살지 않는다 궁에서. 아.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이렇게. 했다고. 네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에는 이런 일반 백성들이 알기에는 네. 왜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네. 전문형일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봐. 네. 조금 그러니까 여기가 누가 살던가 네. 왕족들이 와서 살던가 네. 좀 살아있는 건물을 만드는 과정이 작업이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궁궐이- 되지만 폐허 같은 그러니까 칙칙한 느낌? 네. 그래서 죽은 궁궐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요. 경복궁이나 그거는 그래도 화려하고 화려해. 막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는 느낌은 자꾸 이제 죽은 느낌이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들을 해야 21세기에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몫이 아닌가. 맞습니다. 뭐 저도 이제 방송을 마쳐야지. 우리 그럼 가야 되겠네. 네네. 선생님 조금 이따 봬요. 자, 네, 저는 지금 덕수궁에 아무튼 나와 이렇게 있는데요. 21세기 덕수궁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시 또 오늘의 교훈은 이 죽어있는 덕수궁을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을 21세기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숙제다,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말고 오늘은 덕수궁 21세기 덕수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더 나은 삶을